많죠 이미. 하나, 둘, 셋.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 부동산 연구소 유튜브 쿠폰하우스의 김재윤입니다. 자, 요즘 오랜만에 찾아뵙죠. 요즘 글쎄요, 뭐 왜 오랜만에 뵙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래저래 이 무더위와 함께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을 하는 바람에 좀 그랬던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로나가 다시 한번 4차 대유행이 와서 지금 서울도 4단계고요. 지금 영동 지역도 보시면 강릉도 지금 강화된 4단계로 지금 오히려 서울보다도 강릉이 지금 단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8시 이후에는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좀 장사를 좀 하시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낮에 뭐 엄청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날라오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또 강릉에 이렇게 통제를 하니까 강릉뿐만 아니라 속초, 양양 쪽으로 이제 여행객들이 많이 몰려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영동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코로나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아무쪼록 네, 좀 조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좀 소개가 늦었습니다. 또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좀 자주 출연하시는 우정 출연인가요? 네, 아무튼 그 강릉 유천택지에 있는 주인 중개사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일부동산 소장 윤명인입니다. 네. 다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부끄러우신가요? 아니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한 이유는 자, 유승환네들이 7월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유천택지에 그런 이제 저번에도 했지만 이제 우미림과 팔단지의 그런 시세들의 변화, 그리고 이 강릉 시민들이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고 관심 있어하고 고민이 되고 있는 롯데캐슬, 오늘 모델하우스 신청을 했죠. 그거는 이따 다시 한번 또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호재들, 강릉 지역의 바닷가 쪽의 변화들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좋게 변하겠죠. 바다는 불패니까. 네. 지금 보시면 바다 쪽으로 땅값이 옛날부터 많이 올랐는데, 예전에 이 강릉 사천에도 평당 50만원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찾을 수가 있나요? 힘들죠? 힘들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짚어보고 뭐 아무튼 천천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유승환 애들이죠. 수사님 지금 앞에 입주를 7월부터 했죠, 유승환 애들이. 네, 유승환네들이 이제 7월 5일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지금도 이제 사무실 앞에 이제 유승환네들 이사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예약을 받아서 이제 이사를 시작했고, 7월 달은 이미 뭐 신청과 동시에 마감이 됐어요. 이제 8월 달도 이제 이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사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게 한 38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저 꼭대기에서는 뭐가 보일까요? 저 꼭대기에서는 아마 강릉 IC도 보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반대편으로는 뭐 경포 호수나 바다 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말로는 저 유승환네들 꼭대기에서 스카이베이 호텔이 보인다더라고요. 예, 저 바다 쪽. 네네, 보일 쪽으로 겁니다. 해서 예, 워낙에 높게 지었으니까 이게 지금 강릉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죠? 그렇죠. 현재 지금 강릉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강릉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 강릉에 이제 오랜만에 오신 분도 야, 저렇게 높은 아파트가 있었어?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뭔가 이 유천지구에서 좀 랜드마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 유승환 애들이 아무래도 좀 세대 규모도 있고 하니까 저 유승환 애들이 입주에 따라서 유천택지에 어떻게 보면 상권도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예. 좀 이쪽 주변에 있으니까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좀 좋은 편이에요. 사실 이제 여기 임차하셨던 분들이 유승환네들을 보고 들어온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근데 기존에 이제 우미림도 있었고 선수촌도 있고 뭐 미디어촌도 있고 이게 아파트 단지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유승이 한 8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면 거기에 뭐 2, 3인 가족이라고 해도 곱하면 수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유승 입주를 앞두고 이제 비어있는 상가가 좀 점차 차고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이쪽이 이제 유승이 다 입주를 마치고 나면 더 상가가 자체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유승환네들 입주 전에도 사실은
그 호가라든지 이런 우밀이나 팔단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제 입주 직전에 한 호가가 한 3, 4천 정도 빠진 매물도 좀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어찌됐건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실 본격적인 입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시면 뭐 전세라든지 월세가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유승한 데들 실거래된 것도 보니까 38층이 B타입이 5억 6천에 거래가 됐었네요, 최근에.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전세 매물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그 다음 월세도 되게 다양해요. 월세 매물 나와 있는 걸 보니까 호가죠, 호가. 뭐 5천에 150, 2억에 100만원, 4억에 30만원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우밀이나 팔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화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우미린이나 팔단지에서 이제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던 매물들은 거의 이제 거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 조금 많은 편이에요. 뭐 이사는 뭐 이제 뭐 매매가 되면 가겠다. 그래서 호가를 조금 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미린도 한 5억 정도 34평 매물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촌 아파트 34평이 6억 정도의 매물이 이제 호가를 부르고 있는데요. 뭐 그게 당장 뭐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6억 매물을 보고 5억 3천 매물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 5억 3천 매물이 저렴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5억 3천이나 뭐 이런 5억대 그 매물들이 거래가 또 되면 또 호가가 또 실거래가 되고 그 실거래를 보고 또 호가가 올라가고 하면서 좀 더 상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서울 수도권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의 호가는 2, 3개월 뒤에 실거래가다. 실거래가다. 그렇죠. 예, 워낙에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과열돼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이 강릉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지금 뭐 상승장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뭐 올림픽 때와 지금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강릉이 사실상 올림픽 때보다도 지금이 더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앞으로 그때보다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고요. 반면에는 또 지금이 너무 거품이다, 너무나도 위험한 시장이고 앞으로 빠질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 가격 변화나 이런 변화들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유동자금이 점점 더 풀려요. 33조가 또 풀린다는 또 얘기가 있고 하니까 뭐 이쯤 되면 돈은 나만 없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워낙에 현금이 많이 풀리고 뭐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조정이 뭐 당장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롯데캐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롯데캐슬이 오늘이 며칠이었죠? 오늘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오늘 21일이요? 네. 21일. 21일 기준으로 이제 모델하우스 방문 신청을 오전 10시부터 받았는데요. 오늘부터 신청 받았죠. 근데 이 홈페이지나 이 핸드폰 상에서 모델하우스 방문 신청을 시작한 지 약 20분 만에 모델하우스 방문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맞아요. 네. 완전 네. 그 흔히 공연 예매할 때 피켓팅이라고 하죠. 피 터지는 티켓팅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모델하우스 예약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았나. 뭐 로그인 하자마자부터 막 버벅이더라고요. 예. 네. 홈페이지가 네. 거의 먹통이었고 지금 중간에 저도 신청을 하긴 했으나 중간에 보니까 뭐 대기자 수가 뭐 앞뒤로 해서 거의 500명, 600명 가까이 그렇게 홈페이지가 대기자가 있었고, 야, 이게 20분 만에 전 날짜가 모두 마감이 됐어요. 맞아요. 그럼 못 보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거를 뭐 그것도 약간 분양권 같이 거래가 되려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오긴 했는데 뭐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모델하우스를 가서 실물을 보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뭐 워낙에 요새는 영상으로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거기를 못 간다고 하더라도 상심하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집에서 쉽게 시원하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자 내용을 보시면 그 타인에게 양도가 안 돼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방문 신청 당첨된 사람 외에 한 명까지 동반자를 데려올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것은 절대 양도가 안 된다. 그건 뭐 가족도 포함이겠죠. 네. 아무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내용은 평당 1,204만 원. 평당 1,204만 원의 롯데캐슬 분양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 1204만 원. 아니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 왜 1204만 원이냐고요? 왜? 4만 원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 4만 원은 뭘까요? 1200만 원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떻게든 분양가를 좀 높여보고 싶다는 그 건설사의 노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 분양가가 1204만 원이라는 거지, 층별로는 또 이게 분양가가 또 나눠지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네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뭐 이제 금액은 이 정도로 책정이 됐지만 이제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최종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강릉 거주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까운 예로 세종을 보니까 네네. 세종의 자이더시티가 이번에 분양을 해요. 맞아요. 근데 분양가가 세종이 1250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아한 게, 야, 강릉 롯데캐슬이 세종보다도 비싸다, 분양가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1204만 원이 나오면서, 아, 그래. 이 정도 분양가는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근데 그래도 네네. 좀 비싸죠. 사실 유승한네들이 뭐 1,000만 원이 분양가가 안 됐는데, 다만 이제 몇 년 만에 지금 2천만 원 정도가 상승을 네네. 한 거니까 뭐 생각하기에 나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네. 이게 저렴한 분양가는 아니다. 그리고 세종하고 또 이제 우리 강릉하고는 또 인구수 자체도 또 차이가 있고, 근데 그렇죠, 네네. 또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책정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아이고, 맞습니다. 아, 예. 하지만, 그러나, 평당 1204만 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게 있죠. 옵션입니다. 옵션 지금, 뭐, 베란다 확장, 싱크대 위에 뭐 상판을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뭐, 시스템 에어컨 등을 옵션을 해서, 이거를 다 반영을 하면, 아마 층별로 다르고, 또 면적별로 다르고, 옵션별로 다르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1204만 원은 이게 그냥 공식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옵션을 추가하면 아마 1300이 넘어가지 않을까. 1350도 넘어갈 수 있겠죠, 옵션에 따라서.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중도금에도 지금 이자가 붙고. 네. 이게 내곡동에 분양했던 자이하고는 좀 다르네요,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도 내곡동자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확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혜택이 있었는데, 네네. 롯데는 그런 거가 전혀 없다는 점. 아마 네. 시공사도 강릉 시민들이 본인들이 건설하는 그 아파트가 얼마나 좀 메리트 있어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이거를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23일 날 이제부터 모집 공고일과 함께 모델하우스를 오픈을 하고요. 근데 1305가구 29층. 롯데캐슬 29층도 바다가 보일까요? 아마 바다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수촌 아파트 이제 20층까지도 안 가도 뒤로 이제 바다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위치상 뭐 가림이 거의 전혀 없다면 충분히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다가 보인다는 점이 이제 바다 수평선이 좀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겠죠? 그렇죠. 예. 네, 전면 바다 조망까지는 힘들고, 근데 그렇게라도 이제 바다가 보이면 또 뷰가 또 좋아지고 또 그런 게 있죠. 어쨌든 701 부지 앞에 있는 이제 롯데캐슬이다 보니까 그 다른 그 택지 쪽보다 조금 지대가 높은 것 같아요. 네네. 그 높은 쪽이 29층이니까 아마 바다 좀 수평선이 좀 보이지 않나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게 얘기를 또 들어보니 단지 내에 공공미술관을 조성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좀 마지막까지도 좀 분양가가 좀 이렇게 좀 조율이 있었다. 네네.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못 내리고 있었는데 뉴스에 따르면 이제 최근에 조율한 게 이제 1204만 원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시면 또 롯데캐슬이 평수가 또 넓어요. 네네. 60평대 되죠? 네네. 60평대 펜트하우스 살고 싶으십니까? 60평대 펜트하우스 살고 싶죠. 네. 집은 넓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청소를 할 수 있을까요?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니까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기존의 롯데캐슬, 지금 현재 있는 교동에 롯데캐슬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1단지를 보면 58평이 호가가 지금 6억이 나와 있고요. 2단지는 48평이 호가가 5억 1000에서 5억 3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지금 신축으로 분양하는 롯데캐슬 84 타입이 분양가에다가 P를 감안한다면 분양가의 옵션에 확장에 확장 뭐 그런 거에다가 이
붙는 피까지 감안을 한다면 좀 6억대가 넘어가지 않을까. 아마 그렇죠? 6억대가 넘어가기는 조금 힘든 게 힘들까요? 6억이 넘어가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해요. 그래서 물론 그게 다 준비가 돼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쓰실 수 있겠지만 뭐 개정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말씀대로 이것저것 하면 6억 정도는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유승한 애들이 올해 입주했는데 이제 5억 3천, 뭐 5억 8, 뭐 이 정도의 34평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분양가가 좀 더 높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으니 뭐 6억은 그렇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가 이제 장담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예. 그런 분위기가 좀 돼 있더라. 네네. 좀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금요일 23일 날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니까요. 무조건 예약제로 갑니다. 그거를 지나가다 이제 보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약제로 하니까 일단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은 이제 기타 강릉의 다른 호재들인데요. 뭐 이 유치원 택지를 수익률을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어떻게 보면 송정이 있겠죠. 송정. 그렇죠. 회산동이나 송정동이 신축 아파트가 같이 갈 거고요. 그리고 조금 뭐 덧붙이자면 이제 아파트 값이 사실상 많이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토지들도 좀 가격이 상승이 되고 또 토지들도 호재가 또 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문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송정동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파크 아파트가 호가가 그래도 6억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년도 12월에 입주했으니까 곧 있으면 이제 2년 차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도 물량이 아마 이제 유천동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세컨하우스로도 또 많이 매수를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신축 아파트가 이제 송정 한신하고, 아니, 그 신원 아침 도시하고, 한신 더휴하고, 또 아이파크 정도가 있는데, 그래도 입지적인 면이나 브랜드적인 면이나 이제 아이파크가 조금 더 우세하기 때문에 아이파크 선호도가 조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개발 호재들이 또 있고요.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지금 비싼 거는 6억 5천에 나와 있던데요. 예. 뭐 지금에 따지면 6억 5천 누가 사나 비싸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롯데캐슬이 이제 분양하고, 그렇죠. 이런 바닷가 쪽에도 좀 더 호재가 생기면 그 호가 역시 실거래가가 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호재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 송정의 이제 신도브레니 앞에 농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가 지금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갖고 종 상향을 해서 1종에서 2종으로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네네. 그게 뭐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거기 앞쪽으로도 지금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더라. 그 다음에 또 뭐 송정에도 또 자이가 들어온다,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예, 이게 뭐 자이가 들어온다, 뭐 아이파크 2차 들어온다, 힐스테이트가 들어온다. 아직 이제 얘기는 분분한데요. 네네. 그래도 거의 뭐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부지 매입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협의가 거진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나온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제가 대충 생각을 해봐도 지금 송정의 아파트 단지가 한신, 신도브레뉴, 아이파크, 신은 아침도시 크게 이렇게 네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아파트 단지가 3단지가 더 들어와요. 그렇죠.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송정도 점점 규모가 커지네요. 그죠? 그렇죠. 규모가 커집니다.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얘네가 만약에 입주가 몰리게 되면 24년도쯤에는 입주가 또 몰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주 물량을 내가 이사를 갈 때, 내가 그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서 입주를 할 때는 아파트 가격이 또 어떻게 될지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니까 송정 쪽에도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학군이 좀 더 보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파트 주위에 또 상가가 들어오잖아요. 형성이 되죠. 그렇죠. 상가도 들어오고, 이 상가가 들어오면 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아이들 때문에 또 학원이 들어와요. 그렇죠. 학원이 들어오면 또 편의점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다 줄줄이 이제 비엔나 소시지처럼. 그렇죠. 줄줄이 사탕이라고. 아마 그쪽이 많이 호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 안목 쪽에 지금 뭐 워커힐 호텔 지금도 짓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강문 가는 길에는 뭐 JNJ 호텔 앤 리조트 뿐만 아니라 뭐 산장 콘도 등에도 이제 뭐 좀 짓는다고 하고, 이런 바닷가 쪽으로 호텔이나 리조트, 생활 숙박시설이 지금 엄청 좀 들어온다고 예정이 돼 있어요. 이 가까운 지역의 속초만 보셔도
지금 속초의 변화가 정말 엄청납니다. 속초. 강릉도 물론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속초도 지금 해수욕장 앞에 지금 아시죠? 네. 그 대관람차 들어오는 거. 네네. 제가 속초 해수욕장에 저번에 보고 왔을 때 이미 짓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미 땅을 파서 짓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속초 쪽에도 호텔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이 바닷가 쪽으로 예전에는 세컨하우스의 개념만 있었지만 지금은 세컨하우스가 아니라 이 바닷가 쪽으로 노후에 아예 그냥 살러 오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속초 이 힐스테이트 센트럴에도 보면 84 타입이 최근에 7억 5천에 실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디오션자이도 57평이 16억 9천만 원. 이건 이제 펜트하우스겠죠. 이런 식으로 바닷가 쪽도 저희가 이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실거래가가 많이 이제 찍고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야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저 적응을 해라. 네, 네. 이걸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특히나 이 영동 쪽이나 이런 바닷가 쪽들은 여름에 좀 거래가 좀 뜸한 편이에요. 지금 호가는 계속 이제 오른다는 생각 때문에 호가는 계속 올리지만 실거래가 그걸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이사철 가을이 되면 또 이런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까? 예,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적기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뭐 매도자분이야 이제 본인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매도를 하시지만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이나 이제 남들 이동할 때 같이 이동을 하게 되면 아마 원하시는 집을 원하시는 가격으로 매수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만약에 매수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 2개월 뒤에 뭐 매물이 더 많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사 계획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매수하신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좀 빨리 앞당겨서 지금 내가 원하는 매물을 찾아서 이사 일정이 조금 안 맞더라도 조율을 해가지고 매수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물론 이제 저희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물론 뭐 100% 다 맞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어찌됐건 이런 현장의 소리와 이제 빠른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투자 판단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 보셔서 그럼요.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고 그렇죠. 네네. 이런 집이라는 게 이제 가격이 또 무겁다 보니까 선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네. 계획이 있다 하시면 이제 중개사인 제가 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캐스터님이 보기에도 지금이 적기인 것 같다 하지만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되는 몫인 거죠. 약간 캐스터 하니까 기상캐스터가 생각나요. 네. 네. 아까 초반에 기상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네. 네, 어찌됐건 오늘 영상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제 양양이나 속초 쪽에도 이제 영상을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요새 코로나가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좀 전달해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고 부디 예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잘 나오겠어요?